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머니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월요일에 시장에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지, 그리고 공략주는 어떤 걸 좀 보면 좋을지, 시장의 트렌드를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쇼미더머니 시즌2에서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은 다비드 전문가님 되겠습니다. 시장의 상황들 정말 면밀하게 알려주실 예정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다비드 4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올 수 있는 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다비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또 출연자 궁금하실 텐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8월 14일)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증시 하방 압력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주에도 중국 소비주가 답인 걸까? 그리고 마지막 초전도체가 맞다라는 관련 테마주가 후끈후끈하다는 걸로 시장의 큰 틀의 맥락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방의 압력 구조 이유는 여러 가지의 모멘텀들이 좀 있겠지만요. 그 안에서의 좀 리스크가 될 만한 건 미국 인플레이션의 상승 우려가 계속해서 작용되기 때문에 투심이 조금 더 꺾여가는 움직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발 부동산 디폴트 공포도 재확산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드러나게 되면서 외국인 수급 이탈이 나타날 수 있는 지금 영향들이 매우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시가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변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번 주에도 지금 하드캐리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인데요. 정말 유커들이 지금 하오하오 하면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시장에선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12%대, 코리아는 10%, JST나는 7%대로 코스맥스, F&F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은데요. 카지노, 면세, 화장품 조금 더 좁혀보면 그런 섹터로 좀 수급 쏠림이 강하다는 점, OEM 관련주, 화장품 안에서도 직접 좀 생산을 해주는 관련주들이 조금 더 부각받고 있다는 점 체크를 좀 더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왔다 갔다 심장을 기분 좋게 또 툭 떨어지게 했던 초전도체주에 대한 얘기가 또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 학계에서 정말 10만 깊은 박사님께서 이 SNS 하나가 들썩이게 되게 만든 건데요. 초전도체주가 좀 맞다라는 또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테마주 안에서는 서남상한가, 덕성 우선주, 파워로직스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가게 됐습니다. 초전도체주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게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좀 이 점은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시간의 특징주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삼양식품에 대해서 사실 시간을 금요일 날 또 다뤘던 종목인데요. 그 종목에 대해서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보셨죠? 상한가 간 종목으로 바로 부각받았던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의 특징주도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도 마찬가지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즈테크 살펴보겠습니다. 반기 보고서를 나타냈는데요. 2분기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연결액 매출액은 전년 대비로 200% 이상 증가,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로 238%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시간에서 거의 10%대 껑충 뛰어 올랐고요. 넷패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초 IP 대체하는 FOPLE, P 패키지를 좀 상용화하겠다. 개별적인 좀 모멘텀이 나타나게 되면서 10% 가까운 상승 여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솔리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2분기에 대한 분기 매출액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로 39.9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나 250% 증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0%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종목들 안에서의 이런 흐름들은 내일 시장의 정규장, 그 내일 모레 시장에선 좀 어떻게 흘러갈지도 체크해 보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보시면 시그널에서도 한국 화장품은 역시나 잘 가네요. 6%대 강세를 좀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정리해봤다면 시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대한 분석 전문가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의 출연자는 다비드 전문가님 모시고 또 시장 상황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겠죠.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슈를 통해서 또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 꼭 봐야 됐던 건 뭐라고 보세요? 글쎄 오늘 사실 시장에서는 네, 지수가 빠지고 하락 종목들이 너무 많았는데 맞아요. 초전도체 종목들만 오늘 뭐 신이 나서 다시 날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쏠렸었던 수급들이 분산이 되면 이제 다음 테마가 뭐가 부각이 될까 그쵸.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하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들, 중국 소비주들 이쪽으로도 이제 초전도체가 빠지면서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만약에 이번에 또 다시 수급이 분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난주에 제시했었던 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주제는 이제 로봇주입니다. 근데 이 로봇주들이 오늘 뭐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일봉상 차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림과 그다음에 이제 좀 급등을 위한 그런 좀 준비들이 저는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로봇주 관련된 내용과 그 키워드와 그 뉴스를 보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가 하반기를 증시를 이끌 거다. 주도주로 좀 보신 건데요. 네. 전문가님도 역시나 증권가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지만 전문가님도 역시나 로봇주를 그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뭐 증시의 주도 요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확실히 지금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 움직임은 뭐 상당히 임팩트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뭐 증권가에서 이제 뭐 지금 2차 전지와 같은 뭐 그 정도의 이제 캐파 수준으로 좀 약간 좀 과장된 그런 뉴스들을 좀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뭐 로봇주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은 충분하고 뭐 시간이야 우리가 좀 두고 봐야겠지만 충분히 많이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뭐 미래 먹거리임은 뭐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 기사 안의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증권가에서 이제 과거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의 투자라던가 네. 아니면 뭐 현대차 그룹에서의 투자라던가 이렇게 약간 기업형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서부터는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부각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는 또 주도 섹터 업종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요즘에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소방용 그 4종 로봇을 이제 뭐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그런 뭐 그 국책과제라고 하죠. 뭐 이런 거에 또 뭐 선정이 됐다라던가 아니면 지난 5월 달이라던가 6월 달 같은 경우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뭐 이런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미국이랑 첨단 기술 협력 전략 뭐 검사 회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이랑 구체적으로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분야로
로봇이 한번 또 부각이 됐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측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쵸, 맞아요. 뭐 기업의 모멘텀과 그다음에 이런 이제 국책과제 등 뭐 정부의 이제 좀 뭐 미래 먹거리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뭐 좋은 액션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종목들이 너무 강해서 좀 강했죠.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차트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은 이건 TPC라는 종목입니다. TPC 근데 사실 종목. TPC가 다른 그러니까 로봇주 테마 안에 들어갔는데 다른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 막 활발하게 그 움직임을 같이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뭐 이어졌었죠. 네. 하방 안에 이제 그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뭐 엔비디아 관련돼서 뭐 이런 좀 추진 소식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내용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TPC와 더불어서 오늘 T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았고 로봇주 중에서도 뭐 지금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로보틱스가 지금 이 차트가 중간에가 가려지긴 했지만 네.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도 한 16%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 이 종목의 이 수급표를 보시면은 개인보다는 외국인이라던가 뭐 연기 그 이제 뭐 사모펀드라던가 투자신탁 금융투자 등 뭐 이런 이제 좀 기관계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기관 쪽에서는 계속 붙어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개인들의 그 매도 물량을 좀 받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약간 좀 테마성 수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뉴스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가는 그런 수급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T로보틱스가 오늘도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의 방향과 이런 수급들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여력과 요건들은 계속해서 좀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뉴스는 좋죠. 그리고 이제 로봇주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앞으로 이제 뭐 미래 산업으로서 충분히 누구나 공감을 가치 할 수 있는 있죠. 그런 네, 내용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그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가운데 좀 뭔가 좀 확실한 임팩트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더해지면은 그럴 때마다 이제 급등의 요건들이 만들어지는 게 더 강하게 이제 좀 올라갈 수 테마성 있는. 종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부 정책이 추진의 힘을 좀 받으면서 뭐 새로운 발표가 나온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하반기에는 이 뉴스 기사들이 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IPO를 기다리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많죠. 같아요. 그래서 네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이런 이제 좀 대형 기업의 흥행 사례들이 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두산 로보틱스의 IPO에 대해서 되게 상당한 좀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과거 LG엔솔이 상장하기 전에 뭐 이제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를 받고 테마를 받고 같이 상승을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도 이제 좋은 이슈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달에 이 두산 로보틱스가 코스피에 상장을 하려고 예비 심사를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보통 45 영업일 안에 이게 그 좀 심사 기간이 나온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아마 이제 뭐 8월 달 안에는 여기 이제 결과들이 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또 이어지면서 공모 절차들이 진행이 될 테니까 그런 일정과 뉴스들이 전달이 됐었을 때 로봇주 전반적인 분위기들은 이런 모멘텀과 새로운 대장 형님의 상장을 앞두고 좀 모멘텀들이 좀 불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평가들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들 즉 차트를 같이 좀 눈여겨보면서 종목들의 타이밍을 자꾸 선정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또 초전도체 쪽에서의 거품이 좀 빠져준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테마를 찾을 때 로봇주들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오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과연 뭐 로봇 섹터가 주도를 할지 말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로는 로봇 섹터를 가져오셨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뭐 그렇죠. 이렇게 로봇 얘기를 실컷 해놓고 다른 걸로 말할 다른 수는 걸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로봇은 얘기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스맥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주도주 이 자리에는 보통 대장주를 가죠. 이제 네. 그 이제 위치를 포지셔닝을 좀 시키는데 사실 뭐 시가총액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 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좀 압도적인 그런 좀 대장 역할을 하는 네. 큰 형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변동성이 더 잘 나오는 종목도 있고 오늘의 급등 종목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의 특징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좀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여름 시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뭐 바닥에서 이제 돌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그 이제 저 오른쪽 네. 급등이 나오는 보이죠? 그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로봇주들도 서서히 이제 반응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선행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게 왜 이제 이렇게 좀 잘 나가고 그다음에 좀 좋은 액션들이 나왔냐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밀어주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실제로 지분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 1월 달에는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콜옵션 계약까지 이제 체결하면서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 주요 주주의 내용 현황인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쭉 네. 나와 있죠. 그래서 지분율이 이제 거의 뭐 15%에 가까운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로봇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삼성전자가 핸드폰 출시하는 지플립의 새로운 그 핸드폰에 이제 그 뭐 생산 공정 시연 뭐 이런 협업 관계들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한테는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AI라든가 로봇주들 이런 것들은 뭐 거품이네 아니네 뭐 이런 얘기들이 중간중간 나오긴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있죠. 테마고 네. 섹터 분야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인공지능의 액션 그 흐름들이 나오면은 그 좀 후발주자로서 로봇주들도 같은 역할들을 좀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충분히 또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뭐 협업 관계도 뭐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관련된 발표들을 뭐 계속해서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를 다시 보신다라고 하면은 얼마 전에 뭐 좀 의미 있는 그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전고점들을 불과 이제 뭐 며칠 네, 전에 8월 7일 날 7일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돌파했고,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다시 뭐 살짝 밀리긴 했지만 이게 한번 뚫어본 전고점은 그 다음에 돌파를 하기가 굉장히 좀 쉽죠. 쉽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돌파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확인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뭐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뭐 매도 물량들이 뭐 심하게 출회된 내용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신고가 돌파를 다시 한번 좀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기술적 여력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상징적인 그런 대장 느낌의 종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고 위쪽으로 이제 신고가를 써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붙어갈 수 있는 중소형 로봇주들, 뭐 또 같이 로봇을 가겠죠. 붙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한테도 충분히 다음 순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이 로봇주들을 당연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의미 있는 일봉 차트인 것 같고요. 이게 네. 대장주라면 아까 스맥은 유망주로 보셨잖아요. 네.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스맥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로봇의 이제 이슈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로봇주의 그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부각을 좀 못 받은 종목인 것 같아요. 소외받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가장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름에 이제 로보라던가 뭐 로보스타라던가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붙지가 않아서 그런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부각이 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고 있는 분야들을 보면은 로봇주로서 충분히 다른 종목들만큼 더 튀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맥이 근데 요즘에는 좀 반응을 좀 해서 바닥에서 좀 강한 상승세가 요즘엔 나와주고 연출되네요. 전고점에 있었던 매물대들이라던가 최근에 일봉상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는 좀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이 스맥이라는 종목에 그 실적 내용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스맥이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뭐 월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은 뭐 하방 구간으로 좀 빠지는 그림도 있었고 바닥에서 이제 횡보를 하는 구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실적이 뒷받침이 너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좀 뭐 적자가 뭐 이제 연속 적자가 뭐 이게 연간 월봉 적자들이 좀 막 차트죠? 나오기도 했었고, 네, 이게 이제 월봉상 차트예요. 그래서 2014년도 이후에 이렇게 쭉 밀렸다가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작년에 한번
위쪽으로 찌르는 액션들, 요런 그다음에 차트, 네, 요런 그다음에 뭐 캔들. 최근에도 월봉상에 거래량 나오면서 네. 위쪽으로 지금 돌파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월봉상의 박스 구간을 지금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이제 이번 1분기 실적부터 터닝 포인트가 나왔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좀 적자 기업으로서 좀 힘이 안 좋았는데 네.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 1분기에는 이 스맥이라는 기업이 이제 상장된 이래 네. 그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하면서 그런 신기록을 좀 갈아엎었고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도 역대급 실적을 또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상 차트를 다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내리막길은 실적이 안 나와서 그렇다 치고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개선폭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 바닥을 횡보하는 구간 안에서는 과거에 이제 좀 돈을 잘 못 벌다 보니까 이제 막 전환사채 발행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장이 그쵸, 되고 그쵸. 이런 중간중간에 이제 발목을 잡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좀 소화를 다 해냈고 실제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추가 그 자금들을 좀 유입시킬 만한 그런 변수들은 이제는 뭐 제거가 되고 뭐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를 아예 좀 지워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이제 대바닥을 예쁘게 잘 그려주고 그러니까 올라갈 있는 종목이고 지붕밖에 없다, 지금 올라갈 올라갈 공간들이 만. 상당히 네.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로봇주들이 이제 흥행을 했었을 때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가진 못했지만 뭐 그 스타트가 좀 늦었던 만큼 올라갈 공간들은 아직까지는 뭐 월봉상에도 남아있다. 충분히 좀 많이 남겨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로봇주들을 담기가 좀 부담스럽다, 아니면 난 좀 멀리 보고 좀 바닥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스맥이라는 종목도 꼭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맥이 로봇주 쪽도 있지만 뭐 로봇과 이제 지금 연결되어 있는 폐배터리 사업도 같은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 시장에서 흥행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들을 많이 유지를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망주는 여러분들께 다소 생소한 로봇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스맥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고 이 종목이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하더라도 주가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좀 같이 기대를 해보시고 그런 모습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망주 스맥까지 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로봇 섹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또 궁금증들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 다비드 혹은 QR코드 보이시죠?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 톡방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입장하셔서 궁금증도 남겨주시고 종목 상담 저희 계속해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공략주에 대한 힌트 드릴 텐데 종목 아시면 마찬가지로 노란 톡방에서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첫 번째 힌트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힌트를 오늘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뭐 당연 로봇주가 되겠죠. 네. 그래서 로봇주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스맥이라는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바닥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추천주로 가지고 온 종목은 약간 좀 스타성이 있는 그런 종목, 로봇 중에 좀 스타성이 있는 종목이고 네. 변동성이 좀 잘 나와서 테마에 이제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그림들이 나왔었을 때는 항상 또 다른 종목을 먼저 끌고 가는 선행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로봇 느낌이 들어가는 종목명에서 좀 스타성을 띠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추리하시고 노란톡에도 많이 올려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중에 스타입니다. 이런 트렌드 세터처럼 따라가게 하는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로봇주 안에서 종목 아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1279 누르고 들어오신 다음 종목명 올려주세요. 맞추시면 또 커피 쿠폰 저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종목 상담도 봐드리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종목 상담으로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쇼미더머니 시즌2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 얘기 나눠볼 텐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이라면 내일 또 쉬는 날이죠. 빨리 오늘 해결해 보시고 또 행복한 연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은 바로바로 노란 톡방에 문의 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눌러주시고 QR코드 스캔 12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익절의 왕님의 KG 모빌리티 이 종목 살펴볼게요. 10,000원이고요. 30% 비중입니다. 아버지가 이 종목에 물려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문의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이거 좀 문의해라 해서 이제 효자가 직접 대신 대리로 문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뭐 우리 아버님 힘내셨으면 네. 좋겠고요. 근데 뭐 적절한 투자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타이밍적으로 좀 이제 좀 새로 시작이 되면서 좀 성급했던 면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면은 토레스라는 차가 요즘엔 또 더 자주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인기가 뭐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판매 영업 실적으로 이제 나오면서 뭐 몇 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뭐 시장에서는 이미 뭐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바닥을 아직까지는 뭐 횡보를 좀 하고 있지만 이 종목을 매수하는 수급의 주체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의 물량들을 그러니까 지금 뭐 개인들이 좀 들어왔던 물량들은 이제 뭐 이제 새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런 흥행들을 지금 기대하고 들어왔었던 개인들의 물량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좀 다시 되받아가면서 바닥에서부터 꾸준하게 매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보여집니다. 물론 뭐 여기 나와 있는 외국인들이 뭐 어떤 외국인들인지는 우리가 좀 더 봐야겠지만은 아무튼 뭐 좋은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봉상의 뭐 차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9,000원에 이제 매물대들이 좀 쌓여 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7월 달에도 보여지고 뭐 8월 달에도 보여지고 요즘에는 시장이 썩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도 꾸준하게 뭐 자기 갈 길 가면서 두드리고 위쪽을 돌파하려는 의지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9,000원 돌파가 되면은 매수가 탈환하는 거는 뭐 시간 문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시간을 여유롭게 더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매수가 위쪽에서 뭐 최대한 13,000원 뭐 이 정도까지도 도전을 좀 해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테마성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무슨 뉴스 하나로 이제 팍 튀거나 그런 그림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지금 가격은 뭐 새로운 매수를 하든 아니면 10,000원에서 이제 매수 단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더 성장할 기회들을 엿보면서 가져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뭐 기술적으로 좀 매도 물량들이 출회될 수 있는 좀 아슬아슬한 구간이 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의 예상이 좀 어긋나서 7,000원을 다시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다시 한번 재차 상담을 하시면서 전략을 바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된다면 뭐 7,000원 선을 좀 마지노선을 보시고 일단 매수 단가 10,000원까지도 홀딩해 보자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화난이온님의 사연입니다. 덱스터고요. 16,690원에 비중 5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비중이 조금 되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손실권에 있긴 한데요. 비중에 관련돼서도 좀 코멘트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비중이 좀 많아서 좀 난해하긴 하네요. 왜냐면은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타이밍을 이미 좀 놓쳐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매도를 막 다 한 번에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럴 여력도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좀 난해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계속 많이 빠질 만큼은 빠지고 바닥을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과거에 뭐 덱스터가 이제 막 흥행했을 때처럼 뭐 메타버스의 힘이 뭐 세다라던가 아니면 개별적인 뭐 디즈니 쪽의 영화라던가 이런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 터진다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올라갈 만한 그런 이제 좀 명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적으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지금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좀 버티기를 좀 돌입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시장을 대응을 할 때
이제 좀 적극적인, 그러니까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항상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방송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일주일 사이에 뭐 20% 30% 이상의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들도 불과 뭐 한 달 전부터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력이 좀 되신다라고 하면은 뭐 새로운 종목들을 같이 매매를 하면서 이게 한 방에 다 끊어내려고 하면은 부담이 많이 되지만 다른 뭐 현금 여력들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수익을 내면서 수익금들을 조금씩 좀 반납을 하면서 줄여나가는 부분들은 부담이 좀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전략들을 좀 펼치시되 지금은 일단 전반적인 그 흐름은 좀 기다리고 그다음에 좀 모멘텀이 새로 좀 붙어주기를 좀 기다려주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상의 차트를 봐도 뭐 이미 뭐 매물이 좀 쌓여 있는 그다음에 충분히 다 저평가가 되어 있었을 때의 그 바닥 근접까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뭐 지금은 더 빠질 우려를 하기보다는 위쪽을 좀 기다리는 게 당연히 좀 맞겠다라고 보고요. 뭐 지금 당장 목표가를 잡아드릴 수는 없지만 좀 이겨내시고 가져가시고 하면서 주가의 방향과 모멘텀이라던가 좀 방향이 좀 잡힐 때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보고 그런 액션들이 나오면은 그때 또 재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좀 비중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정리 좀 해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략대로 좀 해보시고요. 안 되겠다,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에이스 저희 봐드릴 테니까요. 또 텍스터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로는 10억 가자. 인천의 오사님. 와, 10억 가자. 굉장히 큰 또 부품 꿈을 갖고 계신데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가는 23,000원에 비중 20%요 라고 해주셨어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8월 초에 좀 나왔던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로는 좀 15% 감소가 됐고 매출액도 감소가 됐고 주가도 떨어졌어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 전문가님? 뭐 과거에 준 좋은 평가가 나오면서 잘 올라가고 좋았던 종목은 뭐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접근하셨던 23,000원이라는 위치가 과거의 차트부터 이제 돌아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뭐 대략 한 세 달 반 정도가 좀 흘렀는데 그 전에 3월 달에 주가를 보면은 7,000원이 안 되는 주가예요. 그러면은 3개월 혹은 뭐 3개월 반 사이에 종목이 2배가 아니라 3배까지 뛰었습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많이 올라간 위치죠. 그러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번에 뭐 실적이 잘 나오든 뭐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던 어떤 뭐 좋은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3개월 내에 3배가 간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의 좀 재료들이 소진이 된다라던가 매수의 힘이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좀 하방으로 많이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고점을 따라가는 매매를 하다가 이게 좀 물려버리시면은 뭔가 이제 좀 상담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왜냐면 네, 아쉬워서 또 들어간 게 잘못됐다. 내려갔을 때 사야 됐는데 한 후회는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후회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다음번에는 이제 이러한 매매를 하면은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물론 뭐 실패를 통해서 뭐 좀 그런 교훈들을 좀 얻게 되는데 그게 약간 좀 투자자분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나한테 수익을 잘 줬었던 종목들이면은 높은 가격에 있어도 항상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한테 수익을 잘 줬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이제 그런 희망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고점에서 들어가고 빠지고 차트의 추세가 꺾이는 부분에도 계속해서 이제 약간 좀 뭐 희망 고문을 좀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그냥 차트에 나와 있는 팩트대로만 이제 해석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15,000원에서 대략 한 16,000원 사이에는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요 언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매물대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매물대가 주가보다 아래쪽에 있으면은 보통은 지지의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등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15,000원에서 16,000원에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여기서 이탈 안 하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해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여기마저 못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거기서는 줄여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시장의 트렌드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상승장도 아니고 시장이 이제 뭐 좀 계속해서 이슈와 그다음에 새로운 테마에만 열광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한 종목이 한번 추세를 꺾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뭐 계속해서 욕심을 내기보다는 아까 제가 제시드렸던 가격에서 뭐 반등이 나오거나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한 번씩 튀어주는 액션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탈출을 목표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좋은 종목들은 많고요. 바닥에서 안전하게 매수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우리가 고점에 뭐 바닥에서 3개월 만에 2배, 3배 뻥튀기가 된 종목
종목들을 무리해서 따라가고 무리해서 고점 매매를 할 이유는 뭐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뭐 좋은 교훈을 얻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매매 방식들은 뭐 확실하게 기준선을 좀 짧게 잡고 칼같이 대응을 하는 그런 뭐 습관을 들이신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바닥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들과 아니면 이제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전략들을 좀 배우시고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뭐 전환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해서 고점 매매를 좀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해 주신 만큼 잘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10억 만들기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또 궁금증 있으신 모든 분들 계시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공략주 힌트 저희 드립니다. 맞춰주세요. 종목명 맞춰주시면 저희 추첨 통해 선물 드릴게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렌즈를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주로 갖다 대주시면 됩니다. 링크 하나 나올 거고요. 12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많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로봇 중에 스타가 첫 번째 힌트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공략주 잘 가는 종목들 수익률도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점검해 보시죠. 히든 공략주 탑5 첫 번째로는 고려제강입니다. 최근에 또 얘기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벌써 수익률이 놀랍습니다. 35.16%를 나타내고 있고요. 웨이버스 종목도 잘 갑니다.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네요. 신스틸도 7월 4일에도 매수를 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전목 수익률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업황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리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케이프는 7월 11일 7%대, 한크로멘텍은 지금 1%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자세하게 리뷰 들어보시죠. 하나씩 좀 체크해 볼 만한 종목이 있네요. 첫 번째로 오브젠입니다. 최근에 8월 8일에 얘기해 주셨던 지난주 종목인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폭이지만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좀 봐도 좋을런지 전략 좀 계속 똑같이 가져가면 좋나요? 네, 이게 뭐 사실 뭐 수익을 냈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지금은 좀 내려와 있죠. 근데 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리고 가격 전략을 잡아드렸다시피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 앞으로의 방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또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음봉 매수하고 그다음에 눌림목에 이제 분할 매수하기에 충분히 또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 종목이 한 6% 정도 음봉을 아래쪽으로 좀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차트를 볼 때 이제 방향성은 이제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고 위쪽을 두드리는 그림인데 우리가 이 방향성이 확인이 되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많이 주는 구간에서는 항상 돌파를 시도하고 방향성을 위쪽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반면에 거래량이 적게 나오는 구간에서는 아래쪽으로 조정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의 방향성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을 일봉상 차트에서는 아래쪽으로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래량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이 지금 당장은 기술적으로 크게 막 의미가 부여된 그런 조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전도체 쪽으로 수급들이 또 다시 이동이 되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초전도체 쪽에서 이제 단타 수급들이 좀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제 로봇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뭐 네이버 관련된 클로바이바 X 관련된 뭐 종목들 이런 테마주들이 시세를 좀 다시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젠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위쪽에서 매수를 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시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없는 음봉 조정에서는 매수를 좀 한 번 더 해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직 일주일 사이에 결과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뭐 항상 다른 종목들처럼 두 자리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이제 좀 수익성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비온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분위기가 계속해서 뭐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지만 충분히 위쪽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련된 테마주들도 역시나 뭐 힘이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더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또 수익률이 잘 나오면은 그때 또 기분 좋게 AS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봉 매수를 그때 타점 잡아서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다음으로는 고려제강 보겠습니다. 35.16%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뭐 초전도체 쪽으로 묶이면서 오늘 14%대 거의 껑충이네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이제는 저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변동성을 그쵸, 이제 보이고 손을 있는 것 떠났죠. 같아요. 우리는 뭐 좋은 타이밍에 잘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올라가는 좀 시원한 수익 구간들을 잘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그 무방에 오신 분들께는 또 원익 PN이라는 종목을 또 후속주로 또 제시를 드렸었는데 그 종목도 역시나 뭐 상한가 이상의 흐름들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에서는 뭐 덕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오늘 뭐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초반에는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후속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은 챙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초전도체라는 내용들이 앞으로 또 뉴스가 뭐 태클이 들어오면은 급락을 할 것이고 또 기대감이 불면은 또 급등을 할 것이고 아니면 뭐 신성 델타테카라든가 뭐 대장주들이 한번 흔들리면 또 흔들리기도 할 거고 그래서 좀 그런 액션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고려제강을 AS를 좀 해드리고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새롭게 이쪽 초전도체 쪽에서는 수급이 좀 빠져주고 새롭게 갈 만한 그런 종목들과 그런 테마들을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고려제강이 뭐 지금 좋은 자리와 좋은 액션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하더라도 좀 뭐 이제 장중에 모니터링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만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제가 추천을 드렸지만 이제는 이쪽 종목에서 수급이 빠지기를 한번 좀 기다려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전문적인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또 초보자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살짝 눌렸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예쁜 차트를 좀 그렸거든요. 보유하고 네. 계신 분들 계속 홀딩인가요? 네,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제가 올해 뭐 상반기부터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그동안에 추세 이탈이 한 번도 안 나오고 굉장히 좀 예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조선주들도 좀 많이 밀리면서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오늘은 뭐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쪽에 이제 그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추세가 한번 내려갔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 인해서 추가 조정들이 더 나올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종목은 3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조선주를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 시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좀 눈여겨보시고 내려오면은 좀 더 담아야지 아니면 내려오면 타이밍을 잡아야지 이런 기회로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월봉 차트 여기에서 이제 제시를 드리고 일단은 뭐 제가 제시드렸던 첫 번째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이 돼서 뭐 제시드린 이후 40~5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냈죠. 근데 저는 이 삼성중공업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종목을 장기로 봤을 때 이 월봉상의 저항선도 충분히 돌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보시는 분들께는 아니면 이제 새로운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오늘 일단 일봉상 추세가 한번 깨졌으니 좀 더 좀 내려와 주기를 기다리고 내려오면 땡큐 나는 이제부터 준비를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눈여겨보고 기다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주 원하시는 분들은 눈일목 이용을 하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AS 저희 봐드렸습니다. 자, 로봇 중에 최고 스타 첫 번째 로봇 섹터에 대한 공략주 힌트였고요. 두 번째 힌트 좀 듣고 싶은데 어떤 힌트를 좀 들고 오셨을까요? 뭐 사실 제가 첫 번째 힌트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맞추세요라고 이제 거의 뭐 던져드린 것 같아서 네. 뭐 이미 노란톡 안에서도 많이 좀 그 얘기가 정답을 오고 좀 있죠. 올려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네네. 뭐 로봇주 뭐 관련된 내용인데 얼마 전에 그 이제 그 카이스트에서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파일럿 개발을 했다라는 뭐 뉴스들이 나오면서 로봇주들의 분위기를 또 끌어올리는 그런 액션들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그 뉴스를 받고 특징주로 떠오르면서 뭐 오늘 제가 제시드리려는 이 종목이 좀 부각이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를 좀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뭐 로봇주 전반주 중에서 지금 이제 뭐 많은 로봇주들이 있죠. 오늘 급등이 나오는 로봇주도 2개를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주가를 선행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먼저 스타트를 좀 끄는 시작을 한 종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이들 좀 맞춰보시고 잠시 후에 다시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파일럿 개발하고 있는 관련주다라는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남겨주세요. 샵 3772번 다비드 마찬가지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공략주로 저희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히든공략주 첫 번째는 로봇 중에 아주 스타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휴머노이드 파일럿 개발 관련주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힌트 좀 마지막까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힌트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한데 네. 저는 이제 뭐 일봉 차트 안에서 그러니까 좀 기술적인 위치가 좀 가장 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별 스타처럼 뭐 반짝반짝이라고 이제 써주셨는데 PD님이 자 이제 보시면은 자 최근에 이 로봇주들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은 슈림 로봇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위쪽을 막 툭툭 찌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로보로보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조정이 충분히 많이 떨어진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났고 윗꼬리를 다는 뭐 이런 양봉들이 나오면서 돌파에 대한 액션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아직 뭐 바닥 돌파가 되진 않았지만은 위쪽을 이렇게 툭툭툭툭 찌르는 모습들이 충분히 방향을 좀 바꿔놨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아직은 뭐 바닥을 횡보하고 있지만 요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번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뭐 조정받을 시기에 같이 조정도 나왔고 바닥 다지는 시기에 바닥 다지는 구간도 나왔고 거래량 늘어나는 시기에 거래량도 늘려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윗꼬리와 돌파에 대한 의지들을 보여주고 오늘 그림으로 보면은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미 좀 저항은 뚫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와 이슈와 거래량이 이제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보다 좀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오늘 선정을 했고요. 이 뭐 차트를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정답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또 일봉 차트 보니까 바로 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익절의 왕님, 그리고 황금레드님, 동백섬님, 나야나님 다 로보스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로보스타를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로보스타 말고도 많은 얘기도 있어요. 유진 로봇도 있고 열심히님, 로보스타요, 로보티즈도 있네요. 그렇네요. 다양하게 있는데 으쓱으쓱 어피치님은 로보티즈다. 자, 로보티즈, 유진 로봇 이 안에 정답이 있으면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정답은? 뭐 여러분들이 다 맞추셨다시피 네. 로보스타라는 종목이고요. 뭐 많은 로봇주들을 올려주시긴 했는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과열되지도 않았고 매수를 접근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마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이 이제 좀 열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넘을 듯 말 듯 하면서 이평선들을 다 저항으로 받고 밀려 내려오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네, 이 종목이 최근에는 바닥을 뚫고 올라오면서 다음 메인 매물이 쌓여있는 윗공간까지는 현재 가격에서 대략 한 15% 정도 가량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 수익 느낌으로 뭐 두 자리 수익을 노리는 데는 충분한 공간이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로봇주들을 좋게 보는 전망이라던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부가적으로 또 참고해야 될 종목들 이런 것들을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많이 힘든 그다음에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시장이긴 한데 그런 상황 안에서 테마가 확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한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고려제강으로 또 히트를 쳐드렸던 거를 보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전략을 제시해 드릴 거고 우리는 다음 주에도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또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시고요. 저는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샵 3772번 다비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수요일에 라인업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지피지기 100점 백승화 대표님과 함께 확실한 수익 전략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알아보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